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7일 정오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정치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짐작으로는 2020년 가을 무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아마 정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작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더라도 2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치인이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그때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봐줘가지고 임명장을 주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산권력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면서부터 윤석열 씨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수사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은 이 대권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자리로 가는 길을 개척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누가 주변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사실은 국민이 키워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불러낸 겁니다. 이런 정신이 없었다는 생각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지금 전국 유세가 대단한 인기입니다. 그 연설을 우리 조갑제 TV에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도 아주 즐겁습니다. 이분의 연설은 즐거워요. 보통 정치인의 연설은, 대중정치인의 연설은 일방적으로 막 부러지는 겁니다. 규탄하고. 그런데 윤석열의 연설은 안방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념 문제도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진한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된 운동권 패거리들이 이권을 갈라먹고 국민을 약탈한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기득권 부패 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우파 후보는 항상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기득권 세력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서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문재명 세력을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그게 무능하다, 무도하다, 무례하다 이런 걸 덧붙입니다. 무능하면서 부패한. 그러니까 연설에 힘이 있습니다. 연설이 변명조로 가면 그 힘이 있겠습니까? 아주 공세적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을 자기들은 그동안에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민주투사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민주 세력이냐. 너희들이야말로 수구 반동 부패 세력 아니냐. 이렇게 딱 몰아가니까 연설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연설장에 온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좌익 운동권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적이고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탄핵한 후보는 정치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민주화 세력했다면은 일단 접어두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80년대 그래도 감옥에 갔다 오고 고생했는데 우리는 그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는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싹 날려버리고 이건 완전히 범죄 집단이다. 무능 집단이다. 이런 자들에게 또 5년 동안 정권 맡기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나?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자세를 이분이 토론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이 토론하는 것보다는 거리 유세를 훨씬 더 잘해요. 토론에는 사실은 이게 세부적인 걸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기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토론 여러분하고 남는 인상은 윤석열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고 완전히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이재명을 몰아붙였고 특히 마지막 토론의 마지막에 이재명을 향해서 당신은 거짓말의 달인 아니냐. 말장난 그만해라 이라고 호통을 치는 게 바로 이 선거판의 그런 피날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을 비판을 합니다. 김정은 부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비판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이 은근히 김정은을 겁을 냅니다. 문재명 세력이야 그쪽 편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우파 후보들도 그동안에 김정은을 검증을 해서 비판하는 걸 좀 꺼려 했는데 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은 정신 확 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의정부시 아트박스 의정부점 앞에서 있었던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을 쏜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 스트레스 해소 되겠습니다. 저런 버르장머리를 정신 확 들게 고치겠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 언론 절대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언론도 비판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각성해야 된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것도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 고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이건 주로 MBC를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국민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왔다. 이게 민주주의 맞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군사 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요새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앞뒤 안 맞으니까 마치 지금이 군사정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 그러면 문재인이 군사정권이란 말이냐라고 파주 유세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잡아서 국정을 농단해 먹으면은 이 나라가 거들이 나서 회복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꼭 이재명의 민주당이랍니다. 민주당을 다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586 좌익 운동권에게 점거되어 가지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 이런 사람들과 한번 정치를 근사하게 한번 하고 싶다. 폼나게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민주당을 이렇게 분열시킵니다. 이재명 민주당과 양식 있는 민주당. 법카로 소고기 초밥 사먹고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파면갑니다. 자기도 지사하면서 공무원 징계 많이 했더라고. 이거 외국 같으면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포에서는 김만배 일당이 저 1조 가까운 돈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나? 혼자 고기도 반근 정도 먹어야 소화가 되지 100근을 혼자 먹으면 죽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이분이 친구가 많고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사귀다가 보니까
상가라든지 뭐 저런 자리에 가면은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쉬운 잡담형 말을 하게 되고, 이걸 연설해서 한번 적절할 때 끼워 넣으면은 아주 그 연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하도 저질러 불안해서 죽기 살기로 권력 잡으려고 악착같이 투표할 것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해서 이 나라가 철진한 운동권 억지 이념이 아니라 상식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또 상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모토가. 상식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울 필요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상식 아니냐. 상식에 대한 아주 상식적인 정의를 합니다. 슈퍼스타 윤석열이 등장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3월 9일 밤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서 떳떳해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